이어서 바로 다음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화이어링크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L2 스위치를 활용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반 내부망 보안 구축 전략입니다. 본 발표는 화이어링크의 김태형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L2 스위치를 활용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반 내부망 보안 구축 전략입니다.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최적화 전문 기업 파이어링크입니다. 저희는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25년 차를 맞이한 회사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 국내 IT 인프라 보안 분야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연간 약 5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요즘에는 해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시장을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 ADC 제품과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HCI 제품, 네트워크 인프라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 관제 서비스, 보안 컨설팅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 보호하는 웹방화벽 제품을 포함하는 보안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제로 트러스트 보안 영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보안 스위치를 활용한 내부 네트워크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 심도 깊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제인 T프론트 GT의 소개 및 보안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경계 보안을 보게 되면 내부망을 신뢰하고 외부로 이제 연결되는 접점 그리고 중요 서버들이 모여있는 DMZ 구간을 막아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내부망에서는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백신이나 이런 간단한 소프트웨어의 보안 정책만 이제 허용을 해놓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방어 형태로만 구축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내부망에 접속되면 그 단말은 신뢰를 하는 대상으로 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단말이 악성 코드라든지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이는 내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대형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계 보안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떠오르는 보안 모델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듯이 정책 시행 지점인 PEP와 정책 결정 지점인 PDP로 구성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원칙은 클라이언트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세부적으로 나눈 클라이언트를 최소 권한 원칙 하에 리소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네트워크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설치가 어려운 IoT 기기들, 네트워크 안에서 횡적으로 이동하는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등등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제로 트러스트 확장을 해야 합니다. T프론트 GT는 L2 스위치 기반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한 솔루션으로 별도의 에이전트가 설치를 하지 않고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지 않는 네트워크 보안을 통제합니다. T프론트 GT는 우선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가시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 정의,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네 번째는 정책 실시간 검증의 4단계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별 운영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가시성 부분입니다. 스위치에 연결된 단말을 식별하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리소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단말 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통신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리소스를 토폴로지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 정의 부분입니다. 자산은 단말, 사용자, 리소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단말은 사용자의 정보, 역할 기반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는 각각의 세그먼트들의
접속 가능한 리소스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산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하는 작업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란 네트워크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 세그먼트마다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통제하는 보안 전략입니다. 세그먼트 생성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 따라 사용자, 기기, 팀, 부서 등으로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세그먼트에 포함될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키워드를 할당합니다. 마지막 과정은 각각의 세그먼트들에 대해 ACL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IP와 서비스 포트 정보를 기준으로 세그먼트별로 접속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어합니다. 마지막은 클라이언트 리소스 토폴로지 맵을 통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맵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연결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T프론트 G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 영상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망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신규 직원의 단말이 어떻게 안전하게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의 단말에 악성 코드가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악성 코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성도를 보게 되면 회의실, 영업본부, 전산실, DMZ로 나눠져 있지만 네트워크 안에서는 한쪽에 연결이 되면 모든 시스템을 통신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이는 내부 시스템을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 모든 기기, 모든 연결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T프론트 GT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현합니다. 신규 단말이 연결되면 우선 미관리 세그먼트로 등록이 되어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성 단말이라도 확산을 막고 격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및 단말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을 합니다. 승인된 단말이라도 소속 부서의 그 역할에 맞는 최소한의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에서 사용된 시나리오 구성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회의실, 영업본부, 전산실, DMZ로 이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역할과 조직에 따라 리소스가 어디에 접속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고 신규 PC가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 미등록으로 이제 절차로 들어가서 이제 DHCP와 DNS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 영업본부는 부서, 직급, 역할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세그먼트의 역할에 맞는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방어하고 대응하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세그먼트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T프론트 GT 환경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모든 단말이 미등록 관리 세그먼트로 자동 분류됩니다. 이 세그먼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스위치 단위가 아닌 다양한 기준에 따라 동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보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T프론트 사업실 세그먼트를 보시죠. 이 세그먼트는 부서가 T프론트 사업실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사용자만이 T프론트 사업실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제 이 사용자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속이 거부된 사용자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룹 코드, 이름, 부서, 직급,
이메일,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계정 생성 절차를 마칩니다.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하면 방금 전 신규 접속 시도한 TY킴 사용자의 단말이 미등록 관리 세그먼트에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해당 단말 정보와 적용 중인 리소스 정책을 검토한 뒤 위험도가 없는 경우 TY킴 계정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공식적으로 등록 처리되며 내부 자원 접근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정이 승인된 사용자는 로그인 후 사용 단말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단말 추가 버튼을 누르고 맥 주소, 클라이언트명, 단말 유형 등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개별 장치 단위로 식별 및 통제가 가능해져 사용자, 단말, 리소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단말 정보를 확인 후 승인하면 해당 단말은 더 이상 미등록 및 관리 세그먼트에 머무르지 않고 T프론트 사업실 세그먼트로 자동 배치됩니다. 이렇게 신원 기반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용자 및 기기만 업무 세그먼트에 배치되어 동적이고 세밀한 안전구역이 실시간으로 구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리소스, 프린터, 그룹웨어, DNS 등만 접근이 허용되고 불필요한 내부망 접근은 차단됩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외부 서비스까지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화면에서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해당 단말의 상태가 대기에서 승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정된 네트워크 자원에 대해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접근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제 단말 등록이 완료되었으니 실제로 지정된 정책대로 접근이 허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접속과 그룹웨어 접속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보안 정책에 따라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는 NAS 서버에는 접속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웨어 로그인을 통한 접근 성공은 이 단말이 업무 세그먼트 내에서 허용된 최소한의 자원만 접근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리소스 맵입니다.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간의 연결 상태를 지도처럼 한눈에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원은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 정보를, 외부원은 리소스, 목적지 정보를 나타냅니다. 특정 사용자를 클릭하면 그 사용자가 접속한 리소스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에서 TY킴 사용자를 선택할 경우 사용자의 기본 정보와 접속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맵은 다양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세그먼트 필터를 통해 원하는 세그먼트 정보만 볼 수 있고 세그먼트별 색상 구분으로 시각적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자산 비자산 필터를 활용하면 등록된 자산과 비인가 자산을 나누어 볼 수 있고 비인가 리소스도 쉽게 필터링할 수 있어 미승인 기기나 리소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포트 필터를 사용하면 특정 서비스, HTTP, SSH 등에 대한 접속 현황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별 트래픽과 보안 상태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대역 필터를 추가하여
특정 IP 대역이나 호스트에 대한 정보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구간의 보안 위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특정 시스템의 접속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부터 T프론트 GTACL의 탐지 모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지 모드는 새로운 보안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네트워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먼저 현재 접속을 시도하는 사용자의 IP 주소 190.x.x.x 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책이 활성화되어 네이버나 그룹웨어 접속이 정상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특정 보안 정책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ACL을 탐지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탐지 모드에서는 정책이 활성화되지만 실제적인 차단 동작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탐지 모드로 전환하자마자 이전에 차단되던 네이버와 그룹웨어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영향도를 확인하기 위해 차단 동작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션 로그는 계속 기록됩니다. 리소스 맵을 통해 로그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DNS 트래픽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지만 원래 차단 대상인 그룹웨어 접속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는 만약 정책을 실제로 적용했다면 차단되었을 트래픽을 의미하며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탐지 모드를 활용하면 새로운 정책 적용 전에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다 최적화된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프론트 GT가 가진 5가지 핵심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기반의 에이전트 리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내부망 측면 이동 공격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방어 보안 엔진을 통해서 다중 보안 엔진을 통해서 위협 탐지, 비정상 트래픽 탐지, 그리고 ZT를 통해 여러 급의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쉬운 구축 및 운영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솔루션 연동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웨비나를 마치면서 저희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통신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제로 트러스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통신이 곧 보안입니다. 파이어링크의 T프론트 GT는 단순한 보안 장비를 넘어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필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가 여러분의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자원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대학교 김창훈입니다. 우선 최근에 보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또 우리 강남대 박정수 교수님도 최근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CDS나 이런 기능들이 스위치에 다 내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딱 그냥 안으로 내장이 되면 빌트인 구조로. 그런데 몇 가지 또 T프론트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 3가지니까 빨리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에이전트 없이 계속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질문은 공공기관, 개인적으로 이제 국정평가위원을 오래 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보안을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관점에서 3가지만 좀 질문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쨌거나 공공기관은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접점이 만들어져 가지고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항상 공공기관들은 감점을 받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데 의하면 에이전트 리스트가 없으면 좀 전에 보면 이제 업무망에서 내부망에서 설명하셨죠. 근데 업무망에서 내 PC가 붙었어. 붙은 다음에 테더링해서 접점을 만들어 버리면
에이전트가 없으면 못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에이전트 리스로만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면 이제 이런 부분은 또 할 수가 없으니까 향후에는 뭐 또 우리나라에 많은 또 잘하는 기업도 있으니까 좀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많은 기관들이 이제 그 정보보안 실태 평가를 하면 제일 많이 잡히는 게 영역 간 침범이거든요. 예를 들면 비서실에서 네트워크 메인 페이지, 어드민 페이지에 뜨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항상 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게 전부 다 방화벽에 의존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방화벽이 굉장히 많은 기관에 가면 막 1000개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하고 등급이 다르고 그 부서가 다르고 그 사람의 권한이 다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방화벽 정책을 뭐 하다거나 장비가 바뀌거나 많이 깨지죠. 근데 좀 전에 보시면 이게 세그멘트 기반으로 이제 스위치 랩을 가지고 구성하면 저는 이런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정책을 넣어서. 소위 말하면은 지금 우리 평가 항목들을 보게 되면 막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하지 마라와 하라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T프론트보다 스위치가 딱 들어가게 되면 하라로만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딱 정책을 해버리면 그 외에는 파란선만 가게 하고 파란선 끌어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를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내부에 있는 몇 개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소위 말하면 외산 시스코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협력해서 막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국정 평가를 받다 보면 결국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 두 개는 예방 및 그 예방 정책이고 마지막은 사이버 회복력과 관련해서 이거는 스위치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실시간 격리 기반의 대응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5년 전에부터 국정원과 막 연구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지를 못하다가 이제는 돼야 된다. 그게 말이 뭐냐면 실시간 대응 체계가 되려면 공급망 뭐 이런 기반에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산을 도메인 단위로 식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T프론트 스위치는 보면 세그멘트 단위인데 이 세그멘트 안에 다시 우리가 계층 구조로 다시 서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구조이냐? 아마 그게 안 되면 그게 되어야 예를 들면은 도메인 안에 또 서브 도메인 안에 이렇게 돼야 특정 한쪽이 악성에 먹었을 때 전파가 안 되려면 스위치 단위에서 포트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는 보면 1번이거든요. 물론 망분리 좋죠. 돈 많이 들어가면 왜냐면 망분리는 엘론 단위잖아요. 개념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다가 요쪽 잘못되면 이 선만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위에부터 올라오면은 이제 스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제 L2에서 이렇게 서버 도메인 개념이 있어야 특정한 영역들을 그대로 잠글 건데 이런 기능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런 쪽에 향후 좀 개발이 이루어져야 실시간 대응 체계 차원에서 실시간 격리 기반의 대응 체계이 결국 사이버 회복력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쪽으로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산의 파이오링크란다. 그 파로알토도 보면 잠깐 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부분 좀 더 빨리 개선해내면 좋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과정은 아마 저희도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심소화라든지 이런 보안 로그들을 수집하는 장비들이랑 같이 연동을 통해 갖고 그쪽에서 먼저 이제 분석해 주는 제품 클라이언트들이나 단말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AP나 이런 정보를 주면은 저희가 그 세그먼트를 이제 별도로 다시 또 하나 말씀하셨던 서버 개념은 아니겠지만 세그먼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격리를 시키는 그렇게 연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서브 세그먼트에 대한 거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이런 고려 사항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개발을 잘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이석준입니다. 저는 그냥 추상적인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T프론트 제로 트러스트 같은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파이어링크가 그간에 이제 스위치 장비나 이쪽에 강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수익 기업이나 이제 기관들에게 먹히려면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파이어링크는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어떠한 공격 사례가 예를 들어서 뭐 있었는데 우리 제품을 쓴다면 이런 단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스토리 같은 게 있어야 이게 조금 이제 수요처 입장에서는 잘 먹힐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문제, 어떤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스위치 제조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스위치에 이제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게 나오게 된 ZT 관점으로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에이전트 기반의 동작으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안에서 이제 동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뭐 패치가 좀 안 돼 갖고 펌웨어에 뭐 그 취약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에이전트가 이제 무력화되어 있다든지, 최근에도 EDR 같은 제품이 무력화시키는 이런 솔루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그런 제품들이 이제 무력화가 됐을 때 방어를 할 수가 없는, 확장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NAC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센서 이런 게 이제 장애가 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인프라 스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는 아예 통신을 하는 기본적인 바로 첫 번째 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가지고 이제 그 에이전트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런 관점에서 좀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L2 스위치라는 걸 좀 이제 제목부터 강조를 좀 하셨는데요. 약간 그런 궁금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OSI 세븐레이어 얘기도 많이 하지만 L2 스위치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L2에서 모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사실에 있고, 아까 이제 비정상 단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횡적 이동을 막겠다라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정상 단말로 판정이 돼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가 비정상 행위를 하고 횡적 이동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는 사실 조금 이걸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른 안티 랜섬웨어 제품이든 뭐 다른 제품들이랑 연동을 통해서도 같이 방어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보안 스위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이 일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도스라든지 ARP 스푸핑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보안들을 같이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V캣이라는 기능이 이제 있는데요. 그 V캣은 웜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확장하는, 공격하는 부분을 얘가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CTI랑도 연동을 통해 갖고 뭐 그런 외부에 접속하는 트래픽들에 대해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스위치이기 때문에 여러 보안에 대한 거를 통합적으로 이제 상관 분석을 통해 갖고 이제 연관을 통해서 이제 방어를 더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사와 협업하는 사례 같은 게 좀 예. 지금 안티랜섬웨어는 연동을 해서 그 실제로 그 안티랜섬웨어가 동작이 되면 로그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 해당 단말을 차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연동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 강남대학교 박정수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 요새 이제 회사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럼 노트북을 갖고 이동하고 이러는데 스위치에 잘 안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이파이에 물려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스위치에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걔가 이제 브릿지로 역할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스위치에 동일한 설정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해도 똑같은 정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도 그 요즘 공용 이런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공용 책상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제 자리가 뭐 A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도 똑같은 정책을 이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방금 가천대학교 이석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입 사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걸 개발했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실은 이게 그 꼭 회사가 아니라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막으려는 스위치단에서 그런 걸 막으려는 시도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O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OT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제품들 관련돼서도 걔네들은 실제로는 서버랑만 통신을 하면 되는 환경인데 이제 그 걔네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니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어딘가에서 이제 뭔가 월패드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갖고 이제 분석을 통해 갖고 해킹을 하는 사례인 걸로 이제 거의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 OT 단말은 그 OT에 접속되는 서버들이나 그 단말 뭐 접속되는 대상에 대한 서비스 포트까지만 이제 네트워크를 제어를 시켜 놓으면 그 최소한의 이제 접근을 권한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차단을 시켜 놓으면 걔네들은 정상적인 서비스들만 통신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격리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앞에 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가 없고 일단 L2에서 하는 걸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 협업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파이어링크에 스위치가 들어간다면 다른 또 무언가들과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파이어링크가 우리는 이 제로 트러스트의 철학에서 이런 필라의 이런 성숙도 정도는 우리가 달성하고 있다. 우리 거는 요거까지 쓰시고 다른 거랑 연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에서 어떤 필라에서 어떤 성숙도를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지. 예. 저희는 우선은 네트워크 스위치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세분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협 대응, 아까 보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협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거를 저희가 네트워크 필러 부분에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필러의 지금 향상 단계를 목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필러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동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보안팀의 이원규입니다. 에이전트리스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명확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OS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핑거프린트를 통해서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를 제외한 나머지 OS들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수단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인사DB라든지 AD를 이제 연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자산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정보를 가져와서 같이 이제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갖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제 단말을 식별해서 세그먼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어서 질문 드리면은 이제 아까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수동 등록하는 걸로 보였는데 뭔가 사물이나 스킴과 같은 프로토콜도 혹시 지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물이랑 그 스킵 뭐 이런 프로토콜은 아직은 저희가 지원은 하진 않고요. 이제 인사DB나 이런 정도만 연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저희가 이제 인증과도 어쨌든 연동을 통해야 되는데 인증 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사물이나 오스 뭐 이런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2차 인증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 거부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뭔가 캡티브 포털 같은 게 뜨거나 리다이렉션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사용자한테는 커넥션 타임아웃이 뜨는 건가요? 지금 버전에서는 그 캡티브 포털 기능이 없는데 그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말에 대해서 이 단말이 어딘가 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재인증하는 과정 자체를 캡티브 포털을 통해서 이제 활용해갖고 인증을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용자 인증의 어쨌든 첫 출발점이 맥 주소인 걸로 보이는데 네. 뭐 맥OS나 뭐 iOS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맥 랜더마이제이션이 특정 OS부터는 활성화가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대처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세그먼트를 등록을 시킬 때 키워드라는 걸로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 키워드 안에 보면은 부서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저희가 신규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은
뭐 물론 그 단말에 대해서 승인은 필요하겠지만 승인된 단말이라면 그 부서에 그대로 이제 키워드에 맞춰서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세그먼트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바로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방화벽이 뭔가 IDC 앞단에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세그멘테이션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방화벽에도 유사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방화벽에서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뭐 정책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기존의 방화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걸로 이제 대체가 됐을 때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방화벽을 대체하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쵸. 그럼 이제 방화벽에도 기존에 어떤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한 정책이 있을 거고 네. 그럼 스위치 레벨에서도 이제 제한 정책을 할 텐데 네. 그럼 이제 L2 스위치와 방화벽에 동일한 정책을 놓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제 L2 스위치에서 충분히 하니 방화벽은 조금 널널하게 여셔도 됩니다. 뭐 이런 좀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우선은 방화벽에서는 정책을 안 넣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저희 스위치가 전부 다 들어갔을 때 영역인데 저희 스위치가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차근차근 넘어가면 아무래도 중복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또 이제 뭐 연계를 통해서 API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연동을 통해 갖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방화벽 통합 관리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정책을 내려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저희가 꼭 수동으로 뭔가 정책을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걸로 다 구축이 된다면 그 방화벽에서는 저희 내부에서 사용자 등록하는 정책을 좀 빼도 이제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한꺼번에 저희 장비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으니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오링크 김태형 차장님께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을 활용한 내부망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적용 방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